난 이제 지쳤어요. 아이고, 이번 주에 장홍 아나운서가 골라온 이 뉴스도 하나같이 좀 궁금하고 유익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이 첫 번째 뉴스부터 딱 지금 시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주제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10월에 해야 효과가 높다인데요. 네.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독감 예방 접종 언제 맞아야 가장 좋을까? 아무래도 일찍 맞을수록 네. 좋은 게 아닐까? 맞아요. 맞습니까, 서 교수님? 물건은 신상이 좋지만 예방접종은 적기가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 약 2에서 한 4주 후에 그 효과가 최고에 이르고 매달 조금씩 감소하기 때문에 한 10월경에 맞게 되면요. 이 면역 항체 유지 시기와 이 독감 유행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독감 예방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구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잖아요. 사실은 성인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백신의 효과가 좀 오래 유지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 최고에 달아서 감소하는 경향은 성인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중하순 정도에 맞으시면 좋은데 놓쳤다 하면 그 전이나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그러니까 9월 하순에 맞아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병원에서 단체로 10월 중순에 지금 예약해서 맞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맞을수록 막 나왔으니까 바로 맞아야지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지만 10월 중순을 추천해 주시는 점 잘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함께 맞으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이 두 예방접종이 항체가 생성되는 그런 능력을 서로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요. 또 부작용이 상승 효과 있지도 않아서 그냥 더하기가 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맞으실 거면 병원에 오는 거 여러 번 오면 귀찮기도 하고 한 번 맞으면 일석이조죠.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독감의 대유행은 겨울에 한 번 있는데요. 코로나는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이제 변이가 지속되면서 앞으로 쭉 한 1년에 2, 3회 정도 유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왜 유행 많이 했잖아요. 다음 코로나 유행이 마침 독감 유행과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설상가상 이론적으로는 두 질환이 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경우는 같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아까 예방접종 맞고 2, 4주 정도 지났을 때 그 효과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길잖아요. 독감 예방 한 번 맞았어. 가을 초에. 근데 그러고 한 번 더 왠지 맞으면 어떨까? 효과가 2배가 될까요? 2배가? 네, 그럼 3번 굉장히- 맞으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네. 모르겠지만 한 2번 정도? 네, 과학적인 추론이신데 오. 연구자들이 다 이미 연구를 해봤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생 첫 번째 경험이죠. 6개월 이후에 아이들은 처음 맞을 때 2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맞고 한 달 후에 한 번 더 맞아요. 추가 접종하는데 처음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훈련을 할 때는요. 이 면역 항체의 형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는 건데요. 그럼 말씀하신 성인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방접종 종류마다 좀 캐릭터는 다르지만요. 이 독감 바이러스 얘네들은요. 예방접종을 우리 몸에서 하면요. 훈련이 더 되는 게,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했을 때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번에 10월 중순에 맞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종 후에 기억해야 할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독감 예방 접종뿐 아니라 모든 예방 접종은 기본인데요. 이 30분 이내에 아주 중증의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부작용이 대체로 30분 이내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도 급하시잖아요. 맞고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한 2, 30분 병원에 머물러 주셔서 혹시 모를 그런 위험에 대처하셔야 되겠고요. 다들 소소하게 겪으셨을 거지만 국소적인 뭐 통증, 그다음에 뭐 약간의 발열이나 전신 무력감 등이 이게 걸린 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부작용인데 아주 드물지만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후에 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길리앙바 증후군이라는 그런 좀 무서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독감 예방 접종했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오시고 그 이후부터는 독감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 기본적인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 유지라든지 지나친 음주나 운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그 맞은 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에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이럴 때 맞지 마시고 평일에 좀 맞아서 그다음에 좀 추이를 보시는 것도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까치발 뒤꿈치로 걷기 안 되면 허리 디스크 의심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주변에 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막 정말 너무 정말 많거든요. 워낙 많죠. 근데 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마치 이제 질병명처럼 많이 쓰이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의학적으로 보시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 또는 수액 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보시다시피 척추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아래 위로 내려오는 충격도 흡수해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운데 보면 수액이라는 말랑말랑 물질이 있고 바깥쪽에 좀 단단한 물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뒤로 튀어나오게 되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 그다음에 신경이 자극되면서 나타나는 다리로 방사되는 방사 통증이 가장 주된 증상이고 실제로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는 경우는 다리 통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눌리면 저린 증상, 감각 이상, 그리고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근육마비 이런 증상들도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처럼 까치발 들고 걷거나 아니면 발 뒤꿈치로 이렇게 걸었을 때 허리가 좀 아프거나 잘 안 된다 하면은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 이종현 교수님께서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업적으로 시술을 할 때 아주 무거운 옷을 입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늘 허리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원래 조금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까치발 드는 운동을 꽤나 많이 하는데요. 바야흐로 2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까치발 들기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오른쪽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와 협착증 때문에 요추 4, 5번, 그다음에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까치발 들기가 안 됐고요. 또 뒤꿈치 걷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과 치료 끝에 지금은 보시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집에서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까치발 들기 해보시면 허리 네.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렇게 까치발 들고 걸으셔도 통증이 없으신 거죠? 거뜬하게. 야, 이종현 교수님이 산 증인이셨는데 지금은 극복하셨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김동규 교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종현 교수님께서 생생한 경험과 더불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허리 통증과 방사 통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눌리는 정도가 심해지시면 신경이 눌린 증상, 저린 증상, 감각 이상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력이 약화되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말씀하셨듯이 까치발이나 발 뒤꿈치로 걷는 동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이런 그 증상을 유발했을 때 자세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조금 완화되기도 하고 또 심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네. 바로 서 있을 때는 가해지는 압력이 양옆으로 잘 분산이 되는데요. 몸을 앞으로 굽히게 되면 그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뒤쪽으로, 흔히 우리가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미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는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거나 조금 뒤로 젖혀주게 되면 그 압력이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만큼 바른 자세, 그리고 자세가 허리 건강에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